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 진학 지도 방안에 대해서 오늘은 3, 4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 2차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전체적으로 자녀들의 진로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로 선택, 진로 결정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렸고, 또 직업의 세계라든가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지도하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당부 말씀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3, 4차시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진로 진학 지도를 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하냐면,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를 진로 진학 지도를 하려면 우선 학교에서 어떤 진로 진학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가정에서 학교와 연계해서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과 교육 혹은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비교과 지도에서 어떤 걸 다루는지를 간략히 여러분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학교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가정에서 보충해서 보완해서 지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학생들, 자녀들을 교육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첫째가 국가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이고, 두 번째가 초등학교에서 어떤 진로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교육과정과 진로교육과정, 교육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소개를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교육과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텐데, 교육과정이란 말은 교육을 체계도입니다. 체계도, 설계도, 교육 설계도. 그래서 교육과정을 영어로 커리큘럼이라 하는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전체 교육과정 틀을 만들고 그걸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이 지역 시도교육청에 하달하고, 시도교육청은 또 각급 학교에 이렇게 또 하달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중앙집권식으로 국가가 전체 교육의 어떤 기본 구조 틀을 마련을 먼저 해서 이 내용에는 대통령의 어떤 국가 통치 이념이랄까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고요. 아니면 현행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어떤 진로교육,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필요한 역량,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길러줄 것인가, 미래 역량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해서 국가교육과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의 기본 틀 하에서 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이든 인성교육이든 다양한 교육, 교과교육을 포함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여러분, 국가교육과정이 뭔지를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을 교육적 관점에서 편성하고, 그 학습 활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놓은 교육의 전체 계획, 교육의 설계도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국가의 어떤 교육의 이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은 우리나라가 미분정 시대의 교수 용옥기 시절이라고 합니다. 미분정 시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이 미분정 시대의 교수 용옥기 시대라 하는데, 그 이후로부터 1차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에 쭉 오다가 7차 교육과정, 그리고 지금 8차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현행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 8초로 넘어간 게 아니고 부분을 개정해서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 국가가 만든 교육과정입니다. 그걸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현행 2015 개정 국가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량을 길러준다,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정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문서로 된 교육과정을 통해 국가가 정해서 틀을 만든다 그랬죠. 그걸 이제 하달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교육적 역량을 길러주고자 한다.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다양한 역량, 예를 들어서 역량이라면 능력이죠. 뭘 할 수 있는 역량.
예를 들어서 너는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느냐? 스키를 탈 수 있느냐? 우리 체육 시간에 배웁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역량, 능력이죠. 그래서 그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역량을 길러주고자 하는 게 학교에서는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 체육, 예술적인 역량, 또 체육적인 역량뿐만 아니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역량, 아니면 의사소통 역량, 이걸 다 포함해서 역량이라는 걸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유형을 여러분 좀 더 쉽게 알면 각급 초등학교마다 해마다 3월달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1, 2월 달에 새 학기, 새 학년이죠. 올해가 2020년도면 2020년도 1, 2월 달에 각 학급마다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합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연간 교육 계획이 바로 여기서는 교육과정을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만든 국가교육과정이 있고요. 각 대학이나 각 학교에서 만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연간 교육계획, 이것을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종원은 여기 강사도 계실 텐데 이종원 강사는 차시 강의 지도안을 짜죠. 한 차시 거. 그것도 일종의 교육계획이죠. 그래서 한 차시용 교육계획. 국가는 앞으로 국가가 몇 년 동안에 이런 애를 길러내겠다는 국가교육과정. 아까 연간교육은 1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이런 교육 내용을 학생들에게 실시하겠다는 연간 1년짜리 교육계획,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전부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든 건 1년짜리가 아닙니다. 국가는 길게 보통 10년 정도의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사용해보고 10년 사용하기 전에 약간 부분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부 개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2015년에 개정했던 교육과정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소개해보면 2015년도에 이런 교육과정을 만들겠다. 예를 들면 도덕과 교육과정은 제가 예를 들었지만 모든 국가교육과정이 답니다. 도덕과도 만들고 국어과도 만들고 수학과도 만들고, 그래서 각각 2015년에 개정, 예로 도덕과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 사회과 교과 교육과정, 국가가 전체 교육과정을 이름 만들어 두고 2017년부터 교과서를 초등 같은 경우 1, 2학년 책을 만들고, 이때 이제 발간해서 첫 새 책입니다. 2018년에 3, 4학년, 2019년에 5, 6학년. 그래서 초등학교는 작년 2019년 3월 1일 날 새 책이 완전히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니까 올해는 1, 2, 3, 4, 5, 6학년 초등학교는 전부 다 새 책,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국가가 한 새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중등도 똑같습니다. 중학교도. 초등학교가 1, 2, 3, 4, 5, 6이면 중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입니다. 3월 1일 날 1학년, 2017년 3월 1일 1학년, 2018년 3월 1일은 중학교 2학년, 2019년 3월 1일은 중학교 3학년,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량이 뭔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현상이나 문제를 효율적 혹은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 우리 같은 학생들은 여러분 자녀들이죠. 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들을 역량이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애가 그걸 해결해낼 수 있는 뭔가 지식도 있고 기능도 있고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합해서 역량이 난다는 이런 뜻입니다. 애가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마을에 대한 지도를 보고, 아니면 우리 마을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우체국에 어디에 있고 저기에 가서 우편을 붙이고 올 수 있다. 편지를 붙이고 올 수 있다. 소포를 보내고 올 수 있다. 역량이죠. 갔다 올 수 있는. 그래서 마을 지도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습자에게 지식, 기능, 태도를 다 포함한 걸 역량이란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교육을 통해서 학생 누구나가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능력의 성격, 하나의 일종의 능력을, 다양한 능력을 합해서 지금 역량이라고 표현한다. 영어로 competency라고 하죠. competency, 역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나라의 역량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OECD라는, 여러분 아시죠? OECD에서 12개 국가가 참여해서 대세코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1997년부터 2003년 동안
한 6, 7년 되죠. 6, 7년 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미래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을 길러주면 좋을까를 연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그걸 대세코 보고서라 하고요. 대세코 있죠.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y라고 하는 이 컴petency 역량이죠. 그래서 이 역량을 길러주겠다고 하면서 대세코 보고서를 발간해서 이렇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2000년 초까지 해서 OECD 국가, 우리나라 OECD 국가에 34개 국가는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에서 개인의 학생들의 성공적인 삶과 사회 발전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이런 것이 있다. 이걸 길러줘야 된다고 만들었죠. 그래서 크게 대세코 보고서는 3가지 기본 역량을 구분했습니다. 도구를 상호 교감 상계. 도구란 말은 여러분 컴퓨터 사용할 수 있고 줌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요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도구들이 많이 있죠. 휴대폰 갖고 다양한 유튜브를 보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익히고 하죠. 그러니까 도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와의 상호 교감적 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이질적 집단의 상호작용이 뭐냐면 이질적인 집단이란 말은 다문화 사회가 이질적인 집단들이 많이 모인 거죠. 자기가 동질이라고 이질적이라는 말은 민족이 다르든 인종이 다르든 다양한 집단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작용, 의사소통하고 공동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걸 이질적 집단의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자율적인 행동은 자기 관리 역량 같은 거죠.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든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자율적 행동까지 포함하는 이 3가지가 우리 미래의 학생들에게 길러줘야 될 역량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길러줘야 된다라고 보고서를 냈죠. 그걸 보고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홍익인간, 한국 사람들은 홍익인간을 잘 알죠. 홍익 하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이게 우리 교육의 이념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육의 이념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의 이념 아래 4가지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습니다. 자주적인 사람을 만든다. 더불어 사는 사람, 공동체에 더불어 사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을 만든다. 교양 있는 사람을 만든다. 창의적인 사람을 만든다. 이 4가지 인간상을 추구하면서 6개 역량이 있죠. 그리고 제일 교육을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의 목표는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이념이 홍익인간이라면 교육의 목표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보자 한다. 창의융합형 인재는 창의융합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란 말이죠. 그런 인재를 갖고 그리고 또 바른 인성을 갖춘 인성이 올바르면서 창의융합형인 인재를 맡는데 죄송합니다. 인성이 올바르지 못하면 자기의 창의적인 생각을 다른 데 나쁜 데 사용하겠죠. 올바른 바른 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창의성이 갖추고 또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인간을 길러보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국가교육과정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 교육과정에 추가하는 인간상을 보시면 요 가나다라 방금 4가지 추가하는 인간상이 나와 있죠. 자주적인 사람. 여러분 자주적인 사람에 왜 제가 표를 해놓은지 한번 보십시오.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우리 초등교육을 전인교육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겠다는 올바른 인간으로 만드는 전인교육을 목표 아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자기 진로와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자주적인 사람. 자주란 말은 스스로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진로와 삶을 우리 진로 교육이라는 것도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릴 때는 잘 못하니까 학교와 부모님이 약간씩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진로의식, 진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자주적인 의식을 많이 들이게 되면 자기 진로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추구하는 인간상에도 진로와 삶을 개척한다. 이 진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 들어있더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핵심 역량도 아까 6대 역량이 있었죠. 일부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로 지도와 관련해서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 연관된 걸 제가 소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관리 역량을 보시면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기 관리 역량.
이것도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진로 교육책에서 자기를 스스로 관리한다. 여러분 어린 애들한테 쉽지 않은 거죠. 자기 주도 학습이 뭡니까? 자기 주도 학습. 자기 주도 학습은 말은 자기가 공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자기 공부한 내용을 스스로 평가하고 이게 다 포함된 게 자기 주도 학습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애에게 공부해라 간섭하지 않아도 자기가 목표를 설정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한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다음에 공부한 내용을 스스로 문제도 풀고 이렇게 공부한다. 이게 바로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이 바로 자기 관리 역량이 있으면 자주적인 사람이고 자기 관리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주도 학습도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관리 역량은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능력을 스스로 기르는 거죠. 그 여러분 어린애가 우리 맨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어땠습니까? 방학 때 하루 일일 생활 계획표를 짜죠. 몇 시 일어나서 몇 시 공부하고 이 표 짜잖아요. 표만 짜고 실질 안 하죠. 근데 진짜 할 걸 짜놓고 오늘은 노는 시간 하면 각 체육관 가서 친구만나 놀고 공부할 시간도 별도만 해서 매일 그게 맞춰 자기 시간 관리. 시간 관리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하루 시간이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데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자기 시간 계획을 잘 짜서 축구를 공차는 연습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역량이 길어지겠죠. 그럼 나중에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거죠. 축구 선수 중에 여러분 손흥민 같으면 양쪽 발을 다 사용하죠. 오른발, 왼발을 다 아주 유능하게 사용하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래 연습을 많이 시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교육을 지원해 주면서 자기가 시간을 타이트하게 무수히 많은 연습을 해서 양발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길어졌다는 것이죠. 이 역량은 충분히 자기 스스로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진정하게 역량을 갖췄다는데 어릴 때는 잘 안 되니까 부모님이 서포트를 조금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진로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커리어 에듀케이션 하면 진로교육입니다. 영어로 현명한 진로 선택과 진로 발달을 통해서 생산적 사회 구성으로서 그리고 행복한 개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장을 돕는 교육 과정을 진로교육이란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애가 다양한 어떤 진로 체험, 직업 체험을 통해서 미래에 자기가 뭘 할 건지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겠죠. 그 진로 발달 통해서 자기가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데 생산적인, 건설적인 구성원이 된다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성장을 돕는 교육 과정을 진로교육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진로교육은 직업교육처럼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부터 진로교육이 있은 게 아니고 진로교육이 2000대 넘어서 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2000대 넘어서 진로교육이 좀 나오다가 옛날에는 초기에는 직업교육처럼 생각했거든요. 근데 2000년, 2012년, 15년 우리가 진로 교육법이 만들어지면서 진로 교육도 학생들에게 반드시 실시하도록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법을 만들면서 이 진로 교육, 진로가 진학 교육이 아니잖아. 중학생이 고등학생하고 고등학생 대학교 가는 그런 진학 교육이 아니고 평생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지 전생의 교육이다. 전생에. 그래 진짜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지금은 직업을 갖고 이 생활을 하지만 제가 퇴직을 하면 이 삶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퇴직하면 또 다른 진로를 선택하겠죠. 그게 평생 진로 발달, 진로 능력을 길러서 제가 퇴직하고 나서 또 어떤 삶을 살지 또 진로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다양한 능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업교육 같은 게 이제 진로교육 안에 직업교육, 진학교육 다 포함한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을 가정에서 채워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적인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애가 빠르게 진로 발달이 되어서 진로 선택하는데 자기 이해를 통해서 자기 역량이나 관심이나 흥미를 염두에 두면서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성적이 안 좋아서 너무 이 학업 성적이 너무 떨어져 있는데 자꾸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마음만 의사가 되고 싶다 해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학업을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학원을 보낸지 사교육을 드릴 수는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멘토링을 하든 과외를 하든 교육을 별도로 시키죠. 그래서 학업 능력을 지원해서 애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학업 성취도가 있어야 의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의대에 가야 의사 면허증을 받게 되고 전문의가 돼서 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힘든 과정, 학업이라는 이 과정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직업이든 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대학의 교수가 되고 싶다?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죠. 그 분야에.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죠. 그 학위를 받을 때까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공을 잘 차야 되겠죠. 훈련해서 국가대표에 선발이 돼야 되겠죠. 그럼 자기 역량을 길러야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의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진로교육법이라는 게 2015년 6월 20일 날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 제1차 교육은 그 앞에 진로교육 계획이 발표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실은 앞에서는 근로, 진로 대신에 근로라는 말도 사용하고 했는데 지금 2016년부터 25년이죠. 지금도 2020년 올해 마지막 2차년 5개년 계획 마지막 해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진로교육법을 만들고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각급 학교에서 좀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로교육과정 운영을 정착했고 그래서 진로교육과정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실과라는 과목이 초등학교 있죠. 초등학교는 실과 5, 6학년만 가르칩니다. 중학교 가면 기술과정,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전문 교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기술과정, 기가라고 줄여서 말하잖아요. 기술과정 다 배우잖아요. 옛날 남자는 기술, 여자는 과정만 배웠잖아요. 지금은 기가에서 기술과정은 다 공통으로 배웁니다.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는 5, 6학년 때는 실과라는 과목이 있죠. 그 실과 과목 안에 진로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과목 말고 국수사과 은미치하는 교과 말고요. 이 자동봉진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로 현장 가서 체험활동하고 하는 게 있죠. 그걸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도 다 교육과정 틀 넓은 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학교 안에서 교과 교육 혹은 비교과 교육을 해서 이 모든 게 교육과정, 진로를 위한 교육과정 속에 포함돼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지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및 진로교육 지원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실제로 중고등학교는 진로전담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지금 기억에 경산에 있는 한 중학교에 갔다. 그럼 그 중학교에는 상담실이 있는데 이 상담실은 생활상담실도 있고요. 진로상담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상담실 상담교사와 진로상담실의 상담교사는 다르죠. 그래서 진로상담이란 게 학교마다 진로전담교실을 100% 배치한다. 20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20년이잖아요. 근데 웬만한 학교는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초등은 그렇지만 아직은 보직교사란 말은 진로상담이 자기 분야다 해서 많은 교사 중에서 진로상담할 사람,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나 퇴직한 시니어라든가 직업전문의라든가 이걸 배치해서 전문인력을 지원하면서 2000년 올해까지 3,000명 정도 2015년에 654명을 확보하면서 3,000명까지 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에서는 진로 전담 교사가 아니고 교사 중에서 연수를 받고 진로 교육 연수를 받고 진로 지도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하는 현장 교사 중에 한 명을 뽑지만 중고등학교는 전문 교사를 진로 전담 교사를 채용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중학교에 필요합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달라지죠. 이게 진학 지도와도 관련돼 있는데 특목고 간다, 일반고 간다, 특성화고 간다. 이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특성화고에 간다는 말은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직업을 갖게 될 확률도 높거든요. 그런데 일반고로 가면 직업을 갖는 게 아니고 대학에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대학 가서 자기 분야로 취업을 하는 거죠. 이 길이 달라진다는 거죠. 중학교에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는 달라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부터 진학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인원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 인원 절차를 통해서
진로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진로 지도를 학교 전장에서도 꼼꼼하게 하고 있고 아직 초등까지는 진로 전담 교사가 배치는 안 되고 일반 교사 중에서 진로 연수를 받고 진로 교육 연수를 받고 진로 지도를 병행하는 교사가 초등에는 아직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100% 진로 전담 교사를 배치해두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진로 교육은 1분만 있다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